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여전히 매우 화창하고 맑은 환경이 연속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해외 증시는 사실 그렇게 썩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었죠. 네, 일단 미 증시가 S&P 500과 다우지수 거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빨간색을 보이면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반면 국내 증시는 오늘 굉장히 따뜻한 하루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기준에서 굉장히 따뜻한 하루였고, 뭐 코스피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암울한 시장이었어요.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다소 밀리면서 지수가 힘을 못 받았고, 그간 뭐 약간 반등을 좀 해주는 척 하던 경기 민감주들 여전히 이 미국의 다우가 빠지고 국채 금리가 추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섹터가 뭐 여실히 추세를 돌리지 못하는 모습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측에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기준을 저는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채 16년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경기 민감주의 턴 어라운드 시점이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어차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어느 시점에서 사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IT 반도체가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나라고 변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내용은 뭐 7월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변함은 없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즉 백신과 IT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시황 들어가 보면 참 오늘 시장 보면 이 미스터 마켓, 즉 시장을 지배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여실없이 좀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이걸로 볼까요? 시장 종합으로 좀 보면, 오늘 시장을 보면 뭐 나스닥 선물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간밤에 해외 증시가 뭐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도 아닙니다. 뭐 아시아 증시 국내 빼고는 뭐 니케이 뭐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모습 속에 코스닥이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시장인데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여실없이 그런 빈자리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채우는 모습,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이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자, 지수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수적으로 어제 일단은 이 코스피 시장은 단기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제가 차트를 안 올려놨었기 때문에 다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제가 그 카페에서 이거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마감 시황에 대한 거를 일주일치를 한번 몰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지수의 변화와 그간에 있었던 이 기사들, 그리고 상한가는 종목군들의 형태들 보면서 시장을 파악하기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다이버전스의 개념에서 역다이버전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때 휴가를 다녀와서 역다이버전스가 이미 발생을 했었고, 뭐 IT 반도체는 먼저 턴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매매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단기에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번 주 4거래일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도 이 박스권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볼리저 밴드 상단에 부딪히면 이 박스권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 시장은 여실없이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이 어떠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이버전스가 터지고 나서 이거는 상단에서 발생한 역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에 바닥권에서 단기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볼리저 밴드 상단이라는 거죠.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 다시 부딪혔어요. 이걸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내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3거래일 연속 단기 슈팅이 나오고 마는 게 원래 일반사기 때문에 볼리저 밴드 상단, 즉 지수의 상단에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기서 돌파를 하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거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 꺾이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코스닥의 변곡이 나오지 않았느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미 증시가 전일 밤에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클라리다 여든 부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급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그냥 갖다 붙이기 바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는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것이다. 지연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기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시장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시황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국채금리의 하락이 좀 멈춰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AMD라는 반도체 회사가 연일 폭등 중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AMD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든지 그 종목이 상승 꺾이게 된다면, 왜? 글로벌 대장주니까요. 글로벌 대장주가 꺾이기 전까지 IT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지금은 높아 보이네요. 매우 높아 보인다. IT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 다 정리를 위해서 제가 말로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종목을 다 적지는 않았으니까 꼭 나중에 적어놓고 그 종목군들 잘 보세요. 저는 이번 타이밍이 IT 반도체 굉장히 좀 잘 가는, 그러니까 섹터 매매를 한다면 IT 반도체, 그 다음에 테마를 한다면 백신과 메타버스 안에 시장에 답이 많이 놓여 있지 않나 라고 지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과 뭐 탄소 포집 그 등등의 이 아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슈를 통해서 봐야 되고, 정치 테마주는 절대 안 보는 게 좋겠죠. 왜? 시장에서 먹을 게 너무나 많은데 구태여 위험한 정치 테마주까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기준 선물에서 큰 매도세가 없는 모습 속에 약조정 성격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민감주나 이런 쪽은 해외 증시 따라갔고, IT 반도체는 기관 측에서 여전히 매수세가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보여주고, 코스닥 기준 2,500억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는데 2차전지 IT 섹터 제약바이오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볼즈만드 상단이니 내일은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밤에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 2차 전지 섹터로 돈이 무수히 많이 몰렸었어요. 무수히 많이 돈이 몰렸었는데, 이슈는 미국 전기차 전환 가속 자동차 픽3 50% 목표, 네, 이게 오늘 밤에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추세를 갑자기 바꾼 거기 때문에 발표가 난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오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어찌 보면 IT 반도체, 2차 전지, 수급주 종가 베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섹터 강세는 뭐 이슈가 아까 있었고, 정부의 백신 허브 이슈, 이것도 장 마감 이후에 백신 허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지금 대거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장 마치고 나왔어요. 3시 52분 그때 이제 2025년도 백신 5대 강국하고 2조 2천억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뭐 삼상 가는 회사에 뭐 1,700억을 뭐 지원을 하고 720억을 선구매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이 국내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국내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을 좀 불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코로나 백신 이 보도자료를 보면 임상 3상 비용 1667억 지원. 근데 임상 3상을
올해 하고 있는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기 때문에 얘한테 몰아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좋은 거고, 성구매도 마찬가지죠. 임상 3상이니까 다 SK바이오사이언스만을 위한 그 발표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좋았고요. 뭐 이 중에서 이제 종목은 오늘 매매를 했어야 됐겠죠.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매매를 했어야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오늘 매매를 안 했다면 시장의 중심을 못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잘 봤어야 될 종목이고, 셀리드는 당연히 봤어야 됐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고요. 그 다음에 큐타리스, 큐타리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SK바이오, 셀리드, 큐타리스 이쪽이 저는 오늘 핵심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내용들 이미 다 공개됐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오늘 이후로는 단기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일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백신 글로벌 허브 내용은 오늘 공개가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메타버스 참여 이슈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바닥권들, 흔히 말하는 개 잡주들까지 다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종목 하나하나 좀 봐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고, 뭐 타점을 일일이 이제 보는 것보다 여기서 사서 정확히 제 목표는 22만, 그러니까 22만 3천 원. 여기가 제 목표가였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7조를 저희는 목표가를 잡고 오늘 대응을 했고, 그냥 23만원이죠. 23만원 전에 22만 3천원의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졌고, 장 막판에 이런 구간에서 베팅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까지 해서 좀 매매를 쭉 이어왔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가 매수 타점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샀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그냥 끌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저는 매수를 들어간 것 같아요. 이날부터 단타를 치고 단타 치고 오늘 오전에까지 해서 총 SK바이오사이언스 매매를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고, 시간 외에서 일단은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공략을 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간에서 오르지 않고 내일 밀렸더라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한 제약바이오가 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 상장 이후의 가격을 넘고 나서는 정말로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올라가고 그 중간중간에 조정해서 잘 잡아놓으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대박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눌리면 다시 꼭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자, 셀리더도 오늘 밑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셀리더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기법에도 맞는 종목이에요. 여러가지 기법에도 맞는 종목이었고, 이때도 추천을 한번 드렸고요. 당연히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셀리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좋은 반등이 나왔고, 오늘 해서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전부 다 이제 이것도 영상에서 어제 다 언급을 했죠. 어제 넣은 종목이 이연제약,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전부 다 이 백신 쪽인데, 그 중에서 셀리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과거 백신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세를 줬는데 구간 자체가 너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셀리드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이 3일간의 상승을 줬죠. 여기서 일단은 추세가 넘어가면서 3일간 상승을 줬는데, 통상 이렇게 상승하고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눌렸다 올라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래 구간의 갭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준다면, 지지를 준다면 다시금 힘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IT 반도체 심택 굉장히 높게 많이 올랐습니다. 심택 목표 주가 저는 3만원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사지 못했어요. 심택 사지를 못했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부 회원님들이 이제 맨날 제가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똑같아요. 3만원 근처 전량 매도 잡으면 될 것 같고, ISC 얘도 신고가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눌릴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후발로 테스나라든지 조종시 테크잉이라든지 유진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PCB 쪽의 심택 올라가면서 대덕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대덕전자 또한 지금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너무나 좋은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핵심 종목군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지속 홀딩이에요. 다 싸요. 다 싸기 때문에 지속 홀딩 관점에서 종목군들 잘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신 관련해서 이제 종목군들 움직이다가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거는 하나의 기법에 의한 종목이었고, 여기서 한번 들어갔고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가서 상한가 라인 바로 아래죠. 아래에서 들어가서 종가까지 해서 전략 매도를 좀 했는데, 이 종목이 추세를 저는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에 다시 오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날 이렇게 매도를 전략하고, 이걸 다시 또 추천을 드렸어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서 지금 이렇게 매도를 다 했고, 이러한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mRNA 계열의 후발주자인데, mRNA 즉 아즈텍 WB도 mRNA로 후발주자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mRNA 백신도 중장기적인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터파크 카카오게임즈 게임주 좀 볼게요. 인터파크도 좋죠. 인터파크도 좋고, 오늘 인터파크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돼서 이제 종가 전략 매도,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종가 전략 매도. 근데 왜 이런 자리냐? 아주 또 간단하죠. 근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 이런 추세 하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런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죠. 이런 추세들. 그래서 분봉 안에서 추세 잡고 보면 좋은 거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이게 또 떨어져도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지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1위 여행 1위 기업이 또 M&A 붙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게임즈 일단 게임주는 전략 매도를 했고, 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이미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중국의 규제 때문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도 밑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솔루엠 SK 머티리얼즈,
솔루엠도 지속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박스권 하단 오는지 체크해야 되고, 유니드도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계속 체크 필요한 대박주고요. KC 코트랩, 네, 오늘 올라가서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이 아래에서 거의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잡아서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오늘 특징주 몇 개를 좀 보면 SA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과거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장중에 상승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거를 못 따라잡았어요. 못 따라잡았는데 엄청난 메가급 호재가 좀 튀어나왔죠. 무진전자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 유통권을 삼성에서 박탈하고 SAMT한테 준다. 그러면 3천억이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이건 엄청난 모멘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예를 들어서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 뭐 파인텍이라든지 갤럭시아 SM이라든지 너무 후발주에 이 순환매로 올라가는 성격이라 사실 그렇게 해서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메리트가 별로 없고, 오늘 올라갔던 뭐 메타버스 안에서 뭐 S넷이라든지 종목군들 이 앞 구간을 돌파하지도 않았고 메타버스의 후발주자 성격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공략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좀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을 하나 적어져 있는데, 코스모화학은 저희는 다 매도를 어제 그냥 했습니다. 어제 매도를 하고,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요. LNF라든지 정말로 강했는데 사실은 오늘 보기가 싫었습니다. 왜? 추세가 약간 깨지고 단기 차익 물량이 나왔는데 단지 미국의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는 이제는 보수적으로 좀 봐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스모화학은 여기서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뭐 타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보여드리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의미 없고 얼마나 종목 선정에 이 촉을 세우고 잘 보는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시장,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급함이 막 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뇌동매매가 판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나, 최대한 참고 조심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군도 다 올라가는데 이제 매매가 굉장히 좀 하고 싶고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대장주인지 아닌지, 시장의 중심에 섰는지 아닌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